안녕하세요. 파티나 라운지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회원분들이랑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자켓들을 리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물론 글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기는 하지만 생동감 있는 의사소통을 좀 회원분들이랑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요. 이제 스포츠 자켓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에어로레더 프리미어 하이웨이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로프티오퍼스의 이 콜라보 자켓들, 이런 걸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로레더의 프리미어 하이웨이맨인데요. 사실 요거 제가 제일 아끼는 그런 자켓 중 하나입니다. 제일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켓을 입고 한 5년 정도를 입었는데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고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악명 높은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체가 걸리면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크롬악셀 홀사이드를 사용한 자켓인데, 그래서 크롬악셀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크롬 태닝이냐? 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 크롬악셀 자켓은 콤비네이션 태닝입니다. 그러니까 베지터블 태닝하고 크롬 태닝을 섞어가지고 장점만 가져온 가죽인데, 근데 이 자켓에 쓰인 이 가죽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풀업 효과가 있어요. 풀업 효과가 뭐냐면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색 변화가 좀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레인. 이게 원래는 되게 스무스한 자켓이었는데 가죽이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입다 보면 색 변화도 되게 다이나믹하고 원래는 스무스했던 가죽이 그레인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쪽 부분을 보면은 제가 팔을 많이 구부렸기 때문에 네, 보이시죠? 요런 제 몸에 딱 맞게 몰딩되는 그런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로 레더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실용성입니다. 정말 서양 브랜드랑 일본 브랜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서양 브랜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실용적인 거에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막 장식적인 요소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스티칭부터 좀 다릅니다. 일단 스티칭을 보시면은 이 스티칭, 이 자켓을 만든 분은 이제 에어로 레더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이제 줄리라는 분이신데요. 프리미어 라벨은 다 이분이 하고 계세요. 이제 프리미어 라인이라는 게 뭐 엄청 더 좋은 재료를 써서 그렇게 프리미어가 아니라 에어로 레더에서는 프리미어 하이웨이맨, 프리미어 뭐 워크 코트, 프리미어 하프 벨트 같은 그런 슬림한 라인으로 패턴을 좀 교정한 그런 자켓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제품들의 프리미어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프리미어 하이웨이맨이랑 하프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줄리님이 담당하세요. 그래서 에어로 치고 굉장히 마감이 깔끔한 편입니다. 제가 이분이 만든 한 30년 전쯤에 만든 자켓도 그분이 그때는 그렇게 엄청 베테랑은 아니었겠죠. 갖고 있는데 그때는 스티칭이 이렇게 균일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면은 에어로에서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가죽 질감 보이시죠? 일단 이 프리미어 하이웨맨의 특징. 제 거는 지금 컬러가 브라운색이거든요. 근데 사이징이 정말 작게 나와요. 제가 주로 입는 사이즈가 105에서 좀 낙낙하게 입으면 110까지 입는데 이 자켓은 42 사이즈를 갔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좀 작게 입은 거더라고요. 제가 프리미어 하이웨이맨 44 사이즈도 갖고 있었는데 비천자로 된 가죽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낙낙하게 어느 정도 편하게 입었는데 요거는 일단 어깨부터
이 어깨가 정말 이 팔 부분하고 어깨 부분이 왜 이렇게 그레인이 이렇게 많이 생겼냐? 정말 타이트한 거를 제가 억지로 입어서 늘려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징을 선택할 때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편한 사이징을 고르는 사람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다 입어보는 분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도 있고 편하게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게 가는 방향성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어, 약간 자기 몸에 딱 맞는 핏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딱 알맞게 설정돼서 다른 분들이 입으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몰딩이 돼요. 지금 이 자켓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저희 회원분들이 많이 착용해 보셨는데 이 하이웨이맨 착용하신 분들이 어떻게 입었냐고 도대체 그 덩치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180 정도에 한 지금은 84kg, 5kg 정도 나가는데 42 사이즈가 아직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옛날만 뭐 옛날에는 아주 불편했지만 요즘에는 좀 입을만 하다. 근데 입다 보면 좀 힘들다. 그리고 이너는 두꺼운 걸 절대 못 입어요. 반팔이라던가 아니면 셔츠 정도 입는데 그런 사이즈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에 못 입는다고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반팔이나 뭐 셔츠 같은 거 얇은 거 입은 다음에 요거 걸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개팍 하나 아니면은 패딩 같은 거 입어주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저는 겨울 내내 사실 가죽 자켓을 입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너로 가죽을 입는 것도 많이 시도합니다. 사실 큰 사이즈는 너무 요즘 중고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입다 보면은 이 헐렁해지는 느낌이 좀 싫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입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스티칭을 보시면 아까 스티칭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상대적으로 일본 브랜드에 비해 이제 스티칭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땀수도 넓고 그다음에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정교하다기보단 튼튼하게 박은 느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했냐? 나중에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안감을 갈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리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리페어를 하려 그러면 좀 땀수가 넓은 게 편해요. 그리고 이 안감을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안감이 이게 로카론 타탄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입었는데 전혀 보풀이 없어요. 해진 곳도 없고. 그렇다고 착용을 많이 안 했느냐? 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착용을. 그리고 에어로레더 하이웨이맨의 특징. 이 슬림한 카라입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샤프해 보인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지고 그 다음에 좀 돌려보면 에어로레더 하이웨이맨의 특징. 이 많은 분들이 프리미어 하이웨이맨 같은 경우에는 이 등판이 좀 멋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자로 딱 이어지면서 이렇게 요크 같은 경우에 갈매기 모양이 아닌데 요거는 되게 곡선이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이 팔뚝 쪽의 라인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하이웨이맨 같은 경우에는 등판을 여기 하프벨트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가죽의 결. 저 이런 거를 유튜브로 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이걸로 뭐 돈을 벌어보겠다, 뭐 뭔가 해보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회원분들이랑 이렇게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좀 생동감 있는 의사소통 그걸 하고 싶었는데 특히 이런 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이 가죽의 느낌, 질감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와닿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착용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에이징 됐을 때 어떤 정도로 가죽이 변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제가 아끼는 자켓이고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입다 보면 힘들어요.
무겁고 두껍고 그리고 가끔은 아프고 네, 그런 자켓입니다. 네, 조금 많이들 문의하시는 게 비첸자를 사야 할까? 아니면은 크로막스를 사야 할까? 이걸 되게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 좋아해요. 가죽 재킷을. 가죽을 다 좋아하는데 에어로레더 만약에 처음 사시는 거면은 크로막스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시그니처 가죽이에요. 이 브랜드에서 제일 잘하는. 에어로레더가 다른 브랜드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이런 헤비웨이트 가죽을 정말 잘 다뤄요. 제가 로스트 월드도 입어봤고, 그다음에 뭐 시몬스 빌트도 입어봤고, 프리윌러스도 지금 오늘 여기 있는데 프리윌러스도 입어봤고, 뭐 여러 가지를 입어봤는데 구리맥도 입어보고, 이 헤비웨이트의 질감의 말가죽은 여기가 정말 잘해요. 많이 다뤄봤고 몇십 년 동안 다뤘고 이걸로 유명해졌거든요. 약간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프리미어 하이웨이맨도 추천드리고 요 크로막셀 말가죽 소가죽도 괜찮은데 저는 말이 좋더라고요. 이 소와 말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런 에이징 같은 거 잡힐 때 말이 좀 더 밀도가 빽빽하고 좀 날카로운 경련 변화가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나중에 이거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자켓이죠. 다음 이건 이제 프리윌러스의 더스트볼이라는 자켓인데 그냥 뭐 일본에서 최고의 복각은 아니죠. 프리윌러스가 최고의 가죽 자켓이라고 하는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자켓은 아직 착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데 네 확실히 프리윌러스 땀수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죽 자켓에 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고 수준의 마감을 당연히 보여주고 있고 정말 잘하죠.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 느낌이 좀 탁월해요.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구 리얼 맥코이의 그런 신키 가죽과 너무 비슷해요. 아마 비슷한 걸 쓴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두께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뭐 유니콘 같은 가죽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정말 좋은 가죽이다. 그리고 리스펙 받을 만한 브랜드다. 근데 이게 뭐 신격화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멋진 브랜드예요. 제가 봤을 때. 좋네요, 되게.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이제 대망의 루프티 오퍼스. 요즘 카페 회원분들이 바달라시 자켓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타바코색. 제 거 요거는 올모예요. 올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밝은 색감이었는데 제가 오일링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좀 많이 입었어요. 보이시나요? 그럼 이 로프트 오퍼스의 장점은 뭘까? 제가 이게 로프트 오퍼스 사장님이랑 콜라보를 할 때 정말 약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왜냐면 콜라보의 의미가 저렴하게 접퀄을 파는 거라고 하면 저는 하기는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회원님들한테 약간 지금 요즘에 이 프리빌러스 보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4, 500만 원 해요. 프리빌러스 같은 경우에. 이건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가죽 자켓이 몇백, 300, 400, 뭐 좀 좋은 거 살려면 300. 에어로 레더도 원래는 진짜 저렴했었는데 요즘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한국 유저들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뭔가 좋은 자켓을 좋은 가죽으로 최고의 뭐 마감 이런 것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운 좋게도 정말 컨택이 잘 돼가지고 아, 로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로버지를 만났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요거 이 아까 프리미어 하이웨이맨 저는 4일 사이즈를 입는데 저희 카페에 은지원 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저보다 날씬하세요. 한 178에 75kg 정도? 그분이 4일 사이즈를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조금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이고 편한 거를 좋아하시면은 44 사이즈
105 정도 입으시면 44 사이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110 입으시면 46 입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크시다 그러면 오리지널 하이웨이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에 이거 좀 좁게 나온다고 막 실측 늘리시는 분 있는데, 물론 좋아요, 늘리는 것도. 근데 원래 패턴 자체가 어깨가 조금 아몰이 높게 나왔다 그래야 되나? 네, 아몰이 높으면은 이게 팔의 운동 반경이 좀 커지거든요. 약간,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패턴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죠. 좋은 패턴이라기보다 괜찮은 그런 특징적인 패턴.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모든 커스텀 자켓을 주문할 때 원래 옷의 패턴을 살리는 편입니다. 좀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요거는 만약에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어깨 쪽 살짝 늘리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하이웨이맨 특유의 맛을 살리고 싶으시면은 그냥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스탁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시 로프티로 들어와서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냥 사장님이 만드신 패턴에서 그냥 팔 기장 정도 조금 늘린 것 같아요. 제가 팔이 살짝 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감을 좀 비교해 볼게요. 이 로프티 오퍼스의 최고의 장점, 정말 옆에 프리힐러스 나도 안 꿀립니다. 여기 지금 스티칭 보이시나요? 프리힐러스의 비교 이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올모 자켓이 원래는 사진으로 찍으면 이런 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봤을 때만 볼 수 있는 이런 경련 변화, 파티나 고색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색이 익어가면서 아름답게 에이징이 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으로 이게 잘 안 잡혀요. 근데 동영상으로는 이런 게 잡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네. 촘촘한, 아우, 정말 마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로프티오퍼스 자켓 입으면서 특히 이 바달라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완벽한 마감을 거의 보여준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옆에 프리힐러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보이시나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 로프티오퍼스는 흰색으로 했고 프리힐러스는 무슨 색이냐 이게? 하여튼 검정색으로 한 것 같은데 마감도 비슷한 느낌으로 좋고, 프리힐러스도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 네, 얘네도 확실히 잘해요. 얘네가 못하면 안 되죠. 얘네가 일본 최고인데. 와우. 그리고 로프티 오퍼스, 정말 저희랑 함께하는 브랜드여서 그런 게 아니라 마감 대단합니다. 전 로프티 오퍼스의 장점을 딱 꼽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가죽 재킷이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의문시 되던 게 과연 일본이나 다른 브랜드만큼 좋은 가죽을 썼을까? 이거예요. 근데 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거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혹은 커스텀할 수 있는 최고의 가죽을 주문을 했거든요. 사장님이랑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재료에 있어서의 타협이 없어요. 소재에 있어서의 타협이.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바달라시 소가죽이에요. 스티어 하이드. 근데 제가 이 가죽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광도 좋고 그레인도 좋고 그런데 약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스탁 가죽이 퀄리티가 일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는 좋은 신키를 썼네, 어디는 나쁜 신키를 썼네,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리빌러스의 신키 엄청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한국 브랜드에서 신키를 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더 싼 거 썼네, 저렇게 저 가격에 나올 수 없네,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전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 싶어서 요번에 신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커스텀 오더를 했어요. 이 바달라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컨택을 다 해가지고 국내 유통사에 좋은 가죽을 받아왔고, 그리고 로프티 오퍼스의 장점, 이번 저희 콜라보 자켓의 장점인 거죠. 정말 무난해요. 디자인에서 호불호가 없을 정도의 약간의 심플함.
그러면서도 가죽으로 저는 살렸다고 생각해요. 패턴과 가죽과 봉제로 심플하지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아름다운 자켓. 그리고 경련 파티나가 엄청 잘 드러나는 자켓. 일단 사장님이 핏을 진짜 잘 뽑으세요. 제가 어, 입어본 가죽 중에 베스트 피팅이 나오는 게 요 올모 자켓인데 어깨가 한국 사람들이 좀 넓어요. 근데 일본 브랜드 입다 보면은 또 어깨가 너무 좁은 경우도 많고 기장이 그거에 비해서 긴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뭐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벙벙하고 어떤 거는 어조비 핏이 뜨고 근데 요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마스터 필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깨가 조금 좁아 보이지 않고 좀 편하게 잘 나오는 편인데 로프트 오퍼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가죽은 정말 최상급입니다. 정말로. 풀 아닐린이거든요. 네. 뭐풀 아닐린이 뭐 좋다 뭐 이거라기보다 앞으로 익어갈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좋은 가죽을 정말 아낌없이 썼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쌍입술로 했는데 이것도 잘 익어져 지금 보니까. 네, 초점을 좀 잡아보면 익어가는 맛이 올모가 좀 있어요. 저희 카페가 파티나 라운지잖아요. 파티나 라운지라고 이렇게 지은 이유가 저는 이제 원래 페도라 라운지가 외국에 있는데 좀 오마주를 한 거죠. 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파티나 이런 아름다운 고색 현상, 자켓에 익어가는 걸 즐기고 싶었어요. 뭐 가죽에 전문화된 그런 카페가 없는 실정이라. 아, 그리고 안감. 안감은 저는 사실 사장님 취향을 믿습니다. 저보다 안목이 너무 좋으셔갖고 미적인 감각이 되게 아름답게 뽑아주셨고 그리고 로프티오퍼스의 장점 한 가지 더. 요 안감의 안쪽에 있는 이너 포켓이 원래 일반적으로 이너 포켓이 있으면은 요 에이징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드러나서 좀 저는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로프티오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적습니다. 이너 포켓도 있으면서 에이징 될 때 거슬리지도 않고 그리고 뒷판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콜라보 자켓의 특징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등을 완전하게 민자 한 판 다 썼어요. 요게 저는 처음에 저는 사실 막 선버스트라던가 하프벨트라던가 되게 패널이 있는 것도 좋아해서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한 판을 크게 쓴 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낌없이 좋은 가죽을 썼다. 정말 그겁니다. 뭐 원가 절감이라던가 이런 걸 안 했어요. 저희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봉제와 가죽을 사용해서 뭐 아직까지 저희가 헤리티지라고 할 만한 거는 없지만 네, 그런 건 이제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로프티 오퍼스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촘촘해요. 어우, 나중에 이거 와우, 너무 촘촘하죠. 리페어 할 때 어떡하지?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뭐 프리윌러스도 그렇게 따지면은 촘촘하잖아요. 네, 프리윌러스도 그런 편이고. 다음 대망의 마리암. 마리암. 요거 절 진짜 많이 고생시켰어요. 정말. 마리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42 사이즈인데 로프티어퍼스 참고로 요 올모는 저는 44 사이즈 좀 편하게 갔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은 사이즈인 줄 몰랐는데 좀 작게 샀더라고요. 엄청 많이 입었습니다. 나름. 지금 많이 타이트하게 입으면 이 팔꿈치 쪽이 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색감이 잘 안 잡히네. 저 핸드폰 바꾸려고요. 유튜브 촬영 좀 잘하려고. 네. 스티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흰색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베타 버전이라 완성도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조금은
이 자켓이 만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특히 이 마리암 브라운 홀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신키보다 비싸고 바달라시보다 비싼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특징, 이 신키나 이런 바달라시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마리암 말가죽은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특유의 향이 제가 한번 지금 맡아보면 바달라시, 그다음에 에어로레더 뭐 다 맡아봤는데 요거는 좀 동물적 향기가 나요. 식물적 향기라기보다 이게 조금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고 또 막 싫은 냄새는 아니고, 네. 그리고 가죽의 밀도가 굉장히 빡빡해요. 늘어남이 정말 적고 단단하다 그래야 되나? 어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제가 많이 입어서 이렇지 원래는 완전 스무스한 가죽인데 입다 보니까 이렇게 그레인이 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색감 변화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근데 아직은 몇 년은 더 입어야 에어로 레더처럼 뭔가 드러날 것 같아요. 전 이 안감이 사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타바코 바달라시 분들이 이 안감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일릿이 달린 핀락 지퍼를 했는데 요거 잘 올려야 돼요. 정말 잘못하면 고장나요. 근데 뭐 수리할 수 있기는 한데, 그리고 리페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엄지척 그 수선업체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잘해주시고 땀수도 엔간하면 맞춰주시고 그리고 많은 지퍼도 갖고 계시거든요. 사장님이 물론 해주시면 좋은데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게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갖고 저는 엄지척 추천드립니다. 엄지척. 그리고 전 이건 4위 사이즈를 갔는데 좀 타이트하게 맞아요. 거의 반팔 입고 셔츠 입고 그런 식으로 입어야 되고, 많이 이렇게 에이징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자주 입었는데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그리고 경련 변화가 빠른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데님을 입다 보면은 되게 페이딩이 빨리 빠지는 데님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딩이 느리게 빠지는 데님이 있는데 요거는 빡빡하면서도 페이딩도 잘 안 빠지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 하지만 근데 이제 광이 정말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레인도 균일한 편이에요. 마리암이. 많은 부츠 유저분들이 마리암 홀사이드 많이 신으실 텐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정말 괜찮은 가죽이라는 거 동의하실 거예요. 네, 이제는 앞으로 저희 이번에 J22 콜라보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는 그런 가죽입니다. 네. 저는 쌍립술을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쌍립술로 만들었고, 와, 가죽 진짜 이쁘네요. 예,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마리암 말가죽과 바달라시 비교해보자면 보이시죠? 네. 착용감 압도적으로 바달라시가 좋아요. 근데 이건 제 거는 9버전 마리암이에요. 그러니까 2차 콜라보 재킷에서 쓴 마리암 자켓, 마리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체랑 다릅니다. 이거는 너무 만들기가 힘들고 딱딱하고, 오히려 근데 두께감은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딱딱한 가죽이라서 만들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 가죽으로는 안 만들었고 2차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두께감 있으면서 요거보단 편할 거예요. 그리고 색감은 그대로 유지되고 좋은 가죽이겠죠. 네. 그래서 마리암 2차 버전의 착용감은 제가 모르겠고, 이 마리암 9 버전을 갖고 있는 게 저하고 사람이 될 사람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하여튼 그분하고 같이 입고 있는데 그분도 에이징 정말 완벽하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카페에 올라오시면 관심 있으시면 꼭 봐주세요. 그다음에 이 바달라시 같은 경우에는 편하면서 이 특유의 광, 이 아름다운 광,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레인, 그리고 특유의 향, 그리고 바체타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경련 변화가 진짜 멋지게 일어나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그런
그런 가죽이고, 프리윌러스 좋은 신기를 쌌죠. 그다음에 에어로 레더. 저는 만약에 로프티어 퍼스가 없었다고 하면 에어로 레더만 아직도 계속 많이 추천했을 것 같아요. 로스트 월드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좀 두서없고 뭔가 프로페셔널하지 않지만 그냥 회원분들이랑 소통 좀 해보려고 자켓들 많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늘은 스포츠 자켓 위주로 리뷰를 드렸는데 A2 자켓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A2 자켓 제가 좀 몇 개 갖고 있는데 많이 궁금해 하시는 마스터 필름, 그 다음에 구리맥, 그 다음에 로스트월드, 그 다음에 뭐 국내 브랜드에서 디아프바인, 네이머 클로딩 요런 브랜드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카페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대화 문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